올해 6년 차인데 월 그래도 한 10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전업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일단 성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 아, 일단 네네. 그 나이트 같은 데 가서 한번 부킹하면서 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저런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도 경험담인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신 분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아, 지금 바로 하는 건가요? 바로 합니다. 뭐 리허설 없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예, 방송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깜짝 놀래요. 네. 자기소개 좀. 경기도에서 전업하고 있는 31살입니다. 아, 전업하고 계세요? 네네. 전업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더 경험이 다들 많으시니까 어떻게 이게 만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네. 사실 주식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주식적이고 괜찮습니다. 주식은 이제 그 매매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나는 날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실이 크게 나면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셋째 이렇게 점점 누적이 커져서 이게 막 3일 만에 막 한 달치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간혹 있어가지고 그럴 때 혹시 어떻게 신법이나 뭐 개인적으로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 전업하고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일단 이거 첫 번째잖아, 맞죠? 네. 이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주식이 혹시 궤도에 좀 안정적인 수익권을 오르셨나요? 안정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면 안정적인 건가요? 6개월 정도 월별로 손실이 없다. 올해 2달 손실이긴 해요. 그럼 12개월 중에 그럼 1년 누적으로 이제 수익인가요? 네, 올해 6년 차인데 월 그래도 한 10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만나셔도 됩니다. 수익이 안 난다. 고독을 좀 즐기셔야 돼요. 그 고독을 초창기 한 2년 동안밖에 안 날았거든요. 손실이면은 사람 네.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고독을 즐기세요. 누구나 그쵸.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경험담이신가요? 저는 거의 2년 동안 군대 간 줄 알았어요. 연락을 다 안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일단 나가야 돼요. 외출하는 비중이 많으신가요? 일주일 중에?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일단 나가야 돼요. 아. 나가야 인연이 생기고 친해지다 보면은 건너 지인을 소개받고 이렇게 이제 인프라 이제 인맥들이 넓어지는데 네네. 일단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이 친해지면은 일단 마당발이랑 친해지세요. 월별로 수익 나가지고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한 4장 정도? 어느 정도 잘하시는 많이 분인데? 모으는데? 네. 근데 왜 좀 밖에서 좀 외부 활동 하시지 왜 계속 안 나가죠? 그 MBTI가 I로 되나요? INTJ요. 나랑 똑같은데 이제? 아니 근데 여기서 인연을 만들고 싶은 게 주식인이야 아니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에요? 두 개 다 포함되는 거 같아요. 그냥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을 안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그럼?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혹시 취미가 있으세요? 거의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헬스 같은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헬스도 하고 테니스 같은 거 치고. 그럼 테니스로 이제 모임 같은 거 같이. 김씨님은 운동 같은 거 하시나요? 저는 헬스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이제 헬스를 하니까 좀 친해지면은 헬스를 한다고 하면은 같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해지게 되면은 그쪽 이제 지인들을 좀 소개받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별 영향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뭐 바벨 들어주고 이런 거. 이분은 이제 이성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만나고 싶어서. 사람 자체를 만나고 싶은 거니까. 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전업을 하면 네. 조금 외롭긴 해요. 저희들도 어차피 좀 다 전체적으로 외롭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주식 하는 사람들끼리는 조금 친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연락이 잘 없지 않나? 아니, 이게 내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일단 성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 일단 네네. 그 나이트 같은 데 가서 한번.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부킹하면서 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저런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도 경험담인가요? 경험담은 아니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네네. 주식 관련된 거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손실을 크게 나면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영향이 미쳐서 손실이 누적된다.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하냐. 여쭤보고 싶은 게 손실이 네. 크다는 게 1일치 이제 수익으로 치면은 며칠의 손실이 큰 건가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0 정도 마이너스까지는 이제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한 500 이렇게 넘어가면 하루에 약간 다음날 매매할 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하루에 500 손실 나고 그 다음날 뭐 300 또 누적되고 그러다가 셋째 날 뭐 한 800 이렇게 터지는 게 1년에 그래도 몇 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 손실이면은 크게 계좌가 터지거나 그러는 거 아니죠? 네, 근데 3일 만약에 그렇게 맞아버리면 또 한 달 동안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떤 매매할 때 그렇게 터져요? 보통 돌파하다가 이제 내동 터져가지고 돌파. 돌파하다 네. 내동을 터져가지고. 원래 주력 매매가 어떤 매매인가요? 오전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종가 매매
매매로 넘어가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후 2시쯤부터 이제 내일 갈 만한 거 찾아가지고 매매하다가 만약에 자리를 위로 만들면 이제 종가 베팅으로 이어지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정리하고요. 시간대별 그 확률을 알고 있나요? 본인의? 보통 저는 시간대별로 승률을 네.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내동이 터진다는 게 손실을 입어서 그런 건데 그 확률 적은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 네. 저는 상황 컨트롤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내동을 터지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돼요. 돌아가가지고. 아,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들면 내동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대별로 승률을 나눠가지고 승률이 적은 네. 구간에는 그냥 그거를 잘라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그 11시에서 1시 사이에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보통 매매를 잘 안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부터 한 12시 반까지는 매매를 안 하는 편이고요. 네. 본인 이제 매매가 이제 다 다르니까 가장 이제 잘 맞는 구간. 아, 네. 제 기준에 되면은 9시부터 9시 반에 제일 손실이 크거든요. 변동성이 가장 강할 때라. 그래서 요즘은 저는 9시부터 9시 반은 거의 관심 종목이 아니면 관망만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손실 커버리면은 그날 하루가 영향받고 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보통 그때 종목이 막 많이 움직여서 막 급등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아예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 종가 베팅을 파는 거 아니면은, 왜냐면 저는 그 구간에서 못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맞아버리면은 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가는 길 자체를 막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에 벌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약간 내동 터지는 게 오전 9시 딱 시작하고 매매하다가 얘 한번 꼬이면 이제 손실이 좀 누적되잖아요. 거기서 좀 터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매매를 버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9시부터 9시 반에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특히 이제 요즘에요? 프로그램 수량이 급격하게 그냥 자기들이 사서 올려버리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고 하는 게 좀 좋거든요. 저나 김씨나 거의 9시에서 9시 반은 거의 매도. 대부분 돌파는 그 자리에서 잘 안 하긴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손실이 크게 나면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한진카를 되게 크게 맞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말을 했었지만 저 이때 처음으로 주식을 끄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사람들이랑 연락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주식을 안 보려고. 다음날까지 매매를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냥 그거 손절 하한가에 해버리고 그 다음에 네. 다음날까지 아예 매매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매매를 안 하니까 계속 이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한진칼의 현재 주가가 얼마고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다음날, 다다음날 더 손실이 커져요. 결국에 더 쌓여요. 한진칼 맞았을 때가 제일 적게 맞았을 때야. 보통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히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빚이 있지만 않으면. 빚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매를 계속 하면서 좀 극복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크게 맞아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오전에 매매를 안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비중을 한번 5분의 1이나 이제 줄여서 해보세요. 종가 매매에 좀 힘을 주고. 근데 요즘에 시장이 약간 종가 베팅이 좀 잘 먹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위주로 다 하거든요. 돌파해서 이어져가지고 내동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적게 해서 좀 작게 맞으면은 작은 손실이면 내동까지 가지 않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업하고 있잖아요. 네. 전업으로 이제 그래도 생활하고 계신데 전업 힘들 때 있었잖아요. 안 될 때. 안에 있었죠. 안 될 때 이제 수익으로 딱 이제 넘어가는 구간 넘어설 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딱 넘었었어요 본인이. 많이 시청하시는 되겠다. 분한테 이거 실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저도 깡통 한 3번 정도 찬 것 같고요. 뭔가 하루하루 약간 누적시키면서 처음에 일단 300만 원 정도로 했거든요. 깡통 찰 때. 그때 이제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벌고 하다가 하루에 막 80만 원 맞고 이렇게 해서 깡통을 좀 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없애려고 했고 이제 하루하루 이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누적시키고 맞을 때 좀 적게 받고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금액이 뭔가 쌓여가면서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수익금이. 네네. 그리고 시장도 좀 잘 만나기도 했고 그때 2020년 6월쯤에 전업을 시작해가지고 네. 시장도 좀 좋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하루에 그때는 한 100만 원만 벌어도 저 기준에서 엄청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약간 무리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50만 원, 100만 원만 쌓아도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일해봤자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맞죠. 만족하고 물론 지금은 좀 다른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 약간 커진 거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평균 뭐 100만 원 벌었다 치면 어떤 일주일은 한 300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출금하고 보통 한 달 단위로 출금을 했어요. 지금 시드는 얼마로 해요, 그럼? 지금은 단타 계좌 1억에 스윙 계좌 1억
있고 선물 옵션 계좌 한 3천만 원 정도. 시장 안 좋으면 금액 빼고 한 5천만 원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요. 뭐 크게 무너질 일 없으실 것 같은데? 잘하신다. 비중 조절 네. 엄청난데? 잘하신다 진짜. 근데 느낌 이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다 진짜. 어. 이게 금액이 이게 올라가다가 한 번씩 딱 맞으면 또 한 달 복구하고 이런 게 너무 잦아가지고 다 원래 한 번씩 다 있어요 그거.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그런 거. 네,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부터 비중 올려야자고 한 번에 올리죠. 그쵸?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수익 보면 100만 원씩 올리던가 티가 안 나게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루하루. 수익 보면 500만 원씩 업하고. 시장이 딱 좋다는 게 느껴지면 네. 금액을 올리거든요. 오늘 뭐 수익을 봤다. 그러면 이제 수익 보면 또 시드가 커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날 500만 원 올리고 다음날 500만 원 조금 더 해가지고 베팅하고 500만 원 1%면 5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 이제 손실이나 수익은 한 번에 올리는 거에 그 심리에 크게 영향 안 가니까 한번 조금씩 올려보세요. 아, 네네. 다 어차피 아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아는 거랑 이제 하는 건 다르니까요. 맞아. 그게 오. 맞아. 그게 중요해. 그게 맞지, 맞지. 아는 거랑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지키니까. 근데 저번 달에 제가 손실 좀 크게 봐가지고 또 이번 달에 복구하고 이 지금 과정이거든요. 하이닉스인가요? 네, 하이닉스 네, 3억인가 종가 웨팅 했다가 네, 그렇죠 뭐. 예. 7% 맞아가지고 네네. 아, 그날이. 2천만 원인가 부러졌어요. 아,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날, 저런 날 다 있는 거죠. 뭐, 항상 어떻게 이겨요. 분명히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 하이닉스 때문에 그날 많이 맞은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7%인가 빠졌잖아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뭐, 그런 일 다 있으니까. 하루 의미 없습니다. 그냥 1년, 뭐, 2년 쭉 해가 그냥 토탈이 중요한 거지. 뭐, 하루, 뭐, 한 달,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고민 해결된 거죠, 우리.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아, 나이트에서 좋은 사람 나오겠냐고. 야, 나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다니까. 아, 있긴 한데, 야, 옛날에 그 바닷가에서 헌팅해가지고 헌팅해서 결혼한 사람 있다니까, 진짜. 한강 가서 차라리 러닝을 하자. 아. 요즘에 한강 러닝 얼마나 많아. 그건 나이 때 비추입니다. 아, 답답한 소리 하네, 진짜.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통화해야 돼가지고,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